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궁금한 게 이 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4대 요구가 있었고, 물론 여기 이제 대통령의 사과 또 개각, 쇄신 개각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범위가 좀 윤한회동 전보다는 확대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수용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 밀려버린 거죠. 밀려버린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여당 내에서는 아직 현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7%까지 내려간 걸 보고 완전히 예. 정신이 바짝 들어버린 거거든요. 아하. 특히 TK 지역에서마저도 확 여론이 엎어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지금 국힘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다 TK나 또는 PK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꽂아놓으면 당선이고 공천이 바로 당선인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중도층, 뭐 수도권 이런 인심 이런 신경 안 쓰거든요. 지들만 신경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마저 이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이 막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뭐라고 요구를 하게 된 막 비판을 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입장을 표변해가지고 숟가락 얻고 나왔잖아요. 다. 홍준표 딱 야. 예. 그때 대통령에서 국정쇄신하라 뭐 이러거든. 그 얘기 여태까지 누가 했어요? 국정쇄신하는 얘기. 한동훈 혼자서 했거든. 근데 그 지가 딱 얻고 나오고 그다음에 도지사 협의회 이 사람들도 다 숟가락 얻고 나오고 당의 중진들도 딱 쇄신하라 예.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그런 받아들이는 건데 그때조차도 이제 한동훈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요구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인적 쇄신 또 쇄신 개각입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전직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잘 보좌를 못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단행했던 인사 또 장차관 인사도 좀 이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지적이 나옵니다, 교수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덕수 총리예요. 한덕수 총리가 뭐 총리 일을 뭐 나쁘게 수행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근데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 2년 반의 성적표를 받아든 거 아닙니까? 17% 받아들였다라면 그게 한덕수 총리의 성적표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제 쇄신의 차원에서 이분이 이제 상징적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총리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신선한 인물로 좀 갈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정말 대통령과 뭐랄까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정을 올바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정무적인 감각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든지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실권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지 사장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회사 가짜로 차려놓고 너 감옥 갈 사람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바지 사장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실세 총리라고 하나 실세 총리까지는 아닌데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는 그런 총리로 책임 총리 역할을 내줄 수 있는 책임 총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상민. 이게 불통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큰 안전사고가 났는데 뭘 잘못했느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민심 위반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가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분 아직도 앉아있더라고. 이태원 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 아직도 앉아있거든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결국은 해병대 사건도 결국 똑같은 문제예요. 아니 그런 일로 뭐 해병대 사령관 그만두라고 하면 누가 사령관해? 누가 사단장해? 이런 식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법적 책임하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검사는 법적 책임만 물으면 되지만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란 말이죠. 근데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게 악재가 돼서 쌓여서 17%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이걸 교정하는 방법으로서 이상민 장관들. 그다음에 인선들을 보게 되면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을 쓰거든요. 이념적으로요. 이념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반통일 인사를 갖다 통일부 장관 시키고, 반여성 인사를 여성가정부 장관 시키고 말이죠. 반인권적인 인사를 갖다가 인권위원장 시켜버리고 말이죠. 그다음에 반노동 인사 김문수 같은 사람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 시켜버리고 완전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국민하고 뭐 싸워보겠다, 내가 눌러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사람마다 인사에 대해서 불만은 있겠지만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토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빼고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 가장 비토놓을 게 틀림없는 그냥 그 뭡니까 비토놓을 대상 1순위들을 갖다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하다가 결국은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제는 그런 식의 극우 편향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한 번씩 홍범도 논쟁 그걸로 얻은 게 뭐가 있어. 망신만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앉아가지고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일제시대 때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습니다. 이따 얘기를 하고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 국민들이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한 게 저게 도대체 뭐지? 어떤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저런 사람들을 뽑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망언을 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좀 제발 좀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나마 김태효 같은 사람 예. 이게 지금 안보실 1차장입니다. 안보실 1차장이거든요. 이 사람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게 이제 트럼프가 딱 됐거든. 트럼프가 딱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몰빵했어요. 미국에 딱 몰빵하는 가운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척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예. 필요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까지는 괜찮아. 왜? 트럼프는 중국에서는 더 강경하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딱 보면 트럼프랑 지금 절친이에요. 절친이다. 푸틴이다. 절친이다. 하고 이제 둘이 만나버리고 그다음에 트럼프랑 또 뭡니까 김정은 또 만나버리면 예. 우린 뭐가 되는 거야? 패싱 당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나갔다가 덜렁 트럼프가 돼버렸는데 지금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여기 외교노선 다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태효예요. 세상에 실장들은 계속 바뀌었는데 차장은 안 바뀌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실세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평가해 주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지? 잠깐만요. 일단은 못 찾겠다. 대통령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양극화. 그거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선이 좀 달라진 건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시장 그 만능주의자였고 리버러테리안적인 입장에서는 밀턴 프리드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부의 관여를 갖다 굉장히 축소를 해야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 임기 전반기에는 대한민국을 관주도 시장 경제 체제로 민간주도 시키면 임기 전반기에는 대한민국을 민간주도 시장 경제 체제로 정상화하는 데 집중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뭐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에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예. 그 정부의 역할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정부를 표방하다 이제 큰 정부로 가겠다라는 거고 원래 대선 공약이었어요. 대선 공약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다 딱 집권하자마자 표변해가지고 그냥 막 갔단 말이죠. 막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큰 정부로 이제 돌아올 거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하나의 경제 주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고용을 창출하고 수요를 창출하고 하는 하나의 정부 자체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부정하고 계속 안 하고 그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지거든. 시장에 맡겨버리면은.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는 게 일단은 뭡니까? 경제 조정적 개입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뭐랄까 사회복지적 개입을 하거든요. 빈부격차 양화하는 거. 그거 이제 하겠다라고 하니까 애초에 공약으로 이제 돌아온 건데 그래서 이제 따뜻한 정부로 가겠다라고 이제 방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라고 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선 전환을 한 거는 내가 높이 평가하고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제 총선 때 원래 이걸 내세웠는데 결국은 못했죠. 그게 뭐냐면 격차 해소였거든요. 양극화 해소, 격차 해소고 이런 노선에서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랑 코드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네.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을 갖다 평가할 줄 알아야 예산이 있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라고 해서 아직 안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건 좀 바람직한 변화라 보여요. 우리가 썩 마음에 들거나 정말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져서 약간씩 견인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